자,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제인 스트리트나 시타델 같은 현대의 거대 헤지 펀드들이 타임머신? 아니,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 속 최고의 천재들을 스카우트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그들의 실제 투자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아니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이 연구실이나 피아노 앞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를 켜고 트레이딩을 했다면 과연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들의 수익과 손실을 계산할 때 쓴 아주 특별한 기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당시 물가 상승률만 반영한 게 아닙니다. 현대 영국의 GDP 규모에 연동시켜서 계산했어요. 왜냐고요? 그래야 당시 날려먹은 수백만 파운드가 그냥 아깝네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휘청일 정도의 세계의 대참사였다는 걸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나올 숫자들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입니다. 트레이더가 된 천재들을 먼저 보고 머리는 좋지만 욜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 진짜 시장을 이겨버린 성공적인 전략가들, 아예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과 진정한 천재성의 관계까지 빠르게 훑어보시죠. 자, 첫 번째 부류입니다. 바로 욜로 트레이더들이죠. 머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데 리스크 관리는 그야말로 끔찍했던 분들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영입 후보, 누굴까요? 네, 아이작 뉴턴경입니다. 미적분학을 창시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수백 년 과학계의 절대적인 지배자죠. 이력서만 딱 보면 무조건 최상위 퀀트펀드가 억만금을 주고라도 모셔가야 할 꿈의 인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실제 트레이딩 기록을 까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비극 그 자체거든요. 남의 회사 거품 사태 다들 들어보셨죠? 이때 뉴턴의 투자는 말 그대로 막장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재답게 아주 일찍 들어가서 100%가 넘는 쏠쏠한 수익을 내고 싹 빠져나왔어요. 완벽했죠? 그런데 시장이 미친 듯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돈을 쓸어 담는 걸 보니까 뉴턴도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 즉 포모에 빠져서 완벽한 꼭대기 지점에 영끌에서 다시 들어갔죠. 결과는 이듬해에 자기 전 재산을 아주 먼지처럼 날려버렸습니다. 뉴턴이 그 욜로 베팅으로 날려버리기 직전 계좌가 제일 빵빵했을 때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GDP 조정 기준으로 무려 12억 파운드, 한화로 약 2조 원입니다. 2조 원이요? 최고의 천재가 단 한 번의 포모 매매로 2조 원을 공중분해시킨 겁니다. 믿겨지시나요? 별들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이거 너무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 말을 다 읽고 나서 한 처절한 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거품의 꼭대기 지점에서 사람들이 지금 장난 아닌데 계속 들고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시장에 남아있기 위해 실시간으로 둘러댄 결함투성이의 자기 합리화였어요. 천재 물리학자도 군중의 광기 앞에서는 별 수 없었던 거죠. 다음 후보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파시즘으로부터 유럽을 구하고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쥔 전설이죠. 하지만 그의 눈부신 정치 경력 뒤에는 정말 엉망진창의 빚더미였던 주식괴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처칠은 돈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위인전에 오를 인물이 아니었어요. 1929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불타오르니까 처칠도 그 호황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무려 신용거래, 즉 마진거래에 손을 댔죠. 출판사에서 받은 회고록 선인세를 브로커한테 몽땅 넘겨버린 겁니다. 단 9일 만에 오늘날 가치로 7,800만 파운드, 약 1,300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 팔았다 했어요. 결과요? 책은 단 한 글자도 안 썼는데 그 선인세를 주식시장에서 전부 다 날려먹었습니다. 덕분에 평생 구제금융을 받으며 살아했죠. 자, 앞선 참사들은 잊으시고 이제 두 번째 부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해낸 진짜 성공적인 전략가들입니다.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 알고 보니 그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즉 매크로 투자에도 엄청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투자를 무슨 취미나 부업이 아니라 진짜 진지한 비즈니스로 대했죠.
특히 타이밍 잡는 감각이 예술이었습니다. 한창 뜨겁던 위험한 철도 주식에서 싹 돈을 빼서 안전한 정부 채권으로 갈아탔는데 그 직후에 1873년 대폭락이 터집니다. 그걸 완벽하게 피해간 거예요. 42년 동안 무려 연평균 8.6%의 실질 수익률을 올렸으니 요즘 잘 나가는 매크로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한 수 배워야 할 수준이죠. 이번엔 미술계로 가볼까요? 19세기 위대한 풍경화가 J.M.W. 터너입니다. 낭만적인 그림과 달리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분은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캔버스 뒤에는 현금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었고 그 집착이 그를 놀라운 금융의 세계로 이끌었죠. 터너는 그냥 구두쇠가 아니었어요. 무려 19세기에 무위험 차익거래, 아비트라지를 자기 발로 뛰며 실행한 인물입니다. 정보 채권들 사이에 미세한 가격 차이가 나는 걸 딱 발견하고는 액면가보다 싸게 나온 장기연금을 사서 런던 시내 사무실과 영란은행 사이를 말 그대로 땀 뻘뻘 흘리며 뛰어다녔어요. 수수료 떼일 일도 없이 100% 무위험으로 오늘날 가치 약 6,6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래를 직접 성사시킨 겁니다. 이런 끈기와 두뇌면 현대의 초단타 매매 트레이더로도 대성했을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명단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만 알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 그는 이론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킹스 컬리지에 기금을 직접 굴렸는데 역사에 남을 압도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냈죠. 그의 천재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100파운드를 들고 25년 동안 투자했다고 쳐봅시다. 당시 국채에 넣었으면 506파운드, 영국 주식시장 평균에 넣었으면 855파운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케인스한테 맡겼다? 무려 2,893파운드가 됐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그냥 가볍게 압살해버린 거죠. 안전한 채권만 고집하던 대학 기금을 완전히 주식 위주로 싹 바꾸고 자기가 확실히 이해하는 기업만 쏙쏙 골라 담는 바텀업 투자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투자를 안 한 천재들인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투자 신화들, 여기서 팩트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작곡가 핸델이 노예무역회사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고들 하는데 학자들 분석을 보면 그거 투자가 아니라 맹목적인 후원자들이 작곡비로 쥐어준 증권들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1929년 대공황 때 노벨상 상금 주식으로 다 날렸다는 썰?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이혼할 때 전처한테 다 줬고 그분은 그 돈으로 아주 안전한 부동산을 샀죠. 그리고 마리 큐리 같은 분은요. 돈이 생기는 족족 새로운 과학 연구에 전부 기부해버렸습니다. 애초에 금융게임엔 관심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역사적인 인물들의 금융 기록을 다 살펴본 지금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돈과 진정한 천재성, 그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결론은 이겁니다. 머리 돌아가는 거랑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감각은 철저하게 완전히 다른 스킬이라는 거예요. 보셨다시피 인류 역사상 뇌가 가장 섹시했던 천재들조차 주식 앞에서는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IQ가 높다고 수익률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뼈대를 세운 아이작 뉴턴조차 군중의 광기에 휩쓸려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최고의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꿀 혁신을 포기하고 헤지펀드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하며 막대한 돈을 버는 것을 가장 뛰어난 인재의 증명처럼 여기고 있을까요? 금융시장의 보상이 과연 한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